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포홀입니다. 오늘 퓨처엠이 4% 정도 밀렸고, 포홀은 좀 버텼죠. 네, 포홀은 0.76%, 퓨처엠은 4%인데, 지금 단순하게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인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온 캔들은 아니었습니다. 앞 구간에 만들어졌던 요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찍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포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이 강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하락이 강한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좀 추세에 갇혀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또 시장이 지금 단순하게 대형주로 지수 끌어올리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오늘 특히나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만들었던 건 LG엔솔의 그 컨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하락, 요 두 개가 이제 주요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LG엔서울이 코스피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동반 발작을 보였느냐? 그것도 아니죠. 네, 오늘 알테오젠이 그냥 시장을 쭉 밀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보합권, 네, 에코프로 BM은 0.88%.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임에도 시장이 이제 어디에 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차이가 좀 컸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은 일단 뭐 오늘 많이 밀린 거는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은 좀 분위기의 영향을 좀 과하게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LG엔서울도 마찬가지고 퓨처엠도 뭐 마찬가지고, 물론 뭐 포홀도 같은 범주 안에 있긴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당장 기존의 주력 사업을 통해서 빨리 전환시키기는 힘들거든요. 중국과의 기술이 이제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중국의 뭐 기술력이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처음 그 스타트하는 포지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따라오는 속도가 중국이 너무나 또 정부 쪽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다 보니까 거의 뭐 단기간에 진짜 그 빠른 속도로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LG엔서울도 오늘 컨콜에서 나온 이야기가 결국 이제 ESS 쪽을 얼마나 좀 생산을 빨리 하고 좀 많이 하고 단기간에 이쪽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느냐. 퓨처엠도 좀 동일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극재 가지고는 쉽게 이게 각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다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기존에 있는 거 붙잡고 내가 그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버티고 보릿고개 넘어가고, 내가 지금 뭐 실적이 흑자 전환될 때까지만 한번 기다려보겠다. 물론 뭐 그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흑자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뭔가 가시적인 어떤 그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선 여기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렸던 배터리,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은 ESS, 그 다음에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은극재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존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라는 이제 은극재 또 기업이 있긴 한데, 퓨처엠이 지금 은극재 쪽에다가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건데, 1분기에 은극재 매출이 392억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30% 증가했고요. 이것만 봐도 은극재 쪽의 메리트는 지금 나쁘지 않다. 애초에 미국이 지금 판매량이 좀 꺾일 가능성들이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26년도 그렇고 양극재만 놓고 보면은 이제 판매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만 뭐 기존에 지금 GM이니 뭐니 뭐 잘 연계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다. 이거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왜 지금 은극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은극재는 지금 흑연으로 대부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연을 대부분의 이제 생산을 중국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원체 이제 뭐 탈중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미국이 가장 강하긴 합니다만 탈중국 이런 또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중국 의존도가 컸던 그 틈을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ESS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생산량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얼마나 ESS를 좀 최대한 그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어내는지, 그게 지금 LG엔솔 오늘 컨콜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퓨처엠은 LG엔솔 ESS 하는 것처럼 이제 은극재 쪽에 똑같은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방향을 맞춰 나가야겠죠. 지금 퓨처엠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흑연 공급망을 빨리 좀 늘렸습니다. 호주에서도 계약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제 모잠비크 구강산에서 최대 이제 6만 톤 흑연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었죠. 이게 기존에 그냥 뭐 원료를 확보한다 요 개념보다는
중국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는 거, 최대한 중국을 좀 피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산 말고 그 다른 지역에서 흑연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차세대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공급망의 이제 핵심 퍼즐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원체 그 가격 경쟁력의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수직 계열화예요. 원재료도 마찬가지고 완제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경쟁력이 가격에 있어서 생긴다라는 거고 피처엠은 이걸 이제 원가 절감으로 좀 맞서겠다라고 하는데 27년까지 일단 30% 낮추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해요. 피처엠이 결국 경쟁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가격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존 경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단순하게 뭐 효율해가지고 내가 마진을 늘리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반드시 좀 해야 되는. 이게 지금 당장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드리는 것들을 들으시면은 이게 진짜 뭐 보릿고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존 기로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기조가 뭐 갑작스럽게 뭐 중국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여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피처엠 입장에서는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근데 양극재는 미국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세 얘기 나오고 정책 얘기 나오고 뭐 IRA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재고 조정도 마찬가지고 좀 변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음극재로 좀 커버를 해야 된다. 탈중국이 점점 더 늘어난다, 확대된다라고 하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을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피처엠이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추후에는 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더욱 끌어올리는 거.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오늘처럼 이제 LG엔솔이나 뭐 단기적인 어떤 그 악재와 같은 이슈에 크게 이제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파일을 점점 이제 조금씩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피처엠이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또 주가를 방어해주고 이쪽으로 들어올리는 괜찮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극재는 기회를 좀 포착 중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피처엠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포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오늘 변동성도 많이 안 나왔고 가격 라인 변화 없습니다. 지금 5거래일 종가 변동폭, 뭐 시가도 마찬가지고 다 1% 내외. 큰 움직임 없고요. 금요일 날은 또 이제 연휴를 앞둔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금요일도 시가가 만약에 못 뜬다라고 해도 조금 지루한 형태로 그냥 시가를 좀 지켜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피처엠 입장에서는 저점 라인을 좀 막아주는 단봉 형태의 음봉이나 아니면 시가를 띄우는 거 요게 차트상으로는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링크는 아래쪽에 유튜브 댓글 고정 댓글에 늘 남겨드리죠. 저희 4월 정기 이벤트가 오늘 마지막 마감일입니다. 4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거래일에 마무리가 되겠죠.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다. 내가 더 뭔가 시장이 좋은 것 같은 그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늦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막 본격적으로 늘려가는 시점은 내 직장 동료도 수익 보고 내 이제 친구도 뭐 수익 보고 다 너나 할 거 없이 뭔가 이렇게 빨간불에 좀 젖어 있을 때 그때 뭔가 투자를 늘리려고 하는 성향, 그때를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이런 구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은 막 뭐 옆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뭐 직장 동료분들 막 다 막 주식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가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이번 이벤트 때 굉장히 또 좋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2분기에 대한 대비를 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중에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뭐 바둑이도 10,000원짜리 들고 바둑이도 삼성전자 주식 입에 물고 다니는 그런 구간은 기회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시점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저희 텔레그램에 이벤트 관련 내용들 또 올려드렸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확인해 보시고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